여기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한껏 드러나는 불쾌한 시선과 함께 들려온 목소리에 박기현, 68세은 잔잔하게 눈을 들어 말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잿빛 슈트를 갖춰 입은 중년 남자가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품이 넉넉한 오래된 점퍼, 편안해 보이는 면바지, 달아해진 운동화를 신은 기현의 모습은 이날 치러지는 호화로운 자선 행사의 풍경과 확실히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기현은 손을 살짝 흔들며 멋쩍게 웃었다. 죄송합니 혹시 지금 자리 좀 잘못 찾은 거라면. 그러자 옆에서 또 다른 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받았다. 여긴 후원자들만 초대받아 들어오는 자리입니 초대장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 기현 곁에서 그의 10살 난 손녀 민지가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여기서 도장 찍으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기부를 하면 도장을 준다면서요. 중년 남자는 민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핏 훑더니 이번엔 조금 낮춰진 목소리로 기현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기색이었다. 실례지만 어떤 용무로 오신 겁니까? 이 행사는 고액 기부자나 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초대받는 곳이라. 아이를 데려오실 만큼 편한 자리가 아닙니. 행사장 안은 유리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최신식 음향 장비와 고급 가구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다. 구석에선 VIP들이 3, 4, 5 모여 와인을 홀짝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기현이 들어선 순간부터 몇몇 참석자들은 그를 향해 은근히 수군거리거나 얼굴을 찌푸렸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격식을 중시하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기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려 하자 중년 남자 옆에 서 있던 다른 스태프가 손을 휘저으며 끼어들었다. 혹시 길을 잃으신 거면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 여긴 일반적으로 공개된 행사가 아니라서요. 손녀의 손을 잡은 기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길을 잃은 건 아닙니. 저는 오늘 자선 행사에 기부하려고 왔는데. 그러자 주변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기부? 저 차림새로 얼마나 한다고. 또 다른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칫하면 헛돈 쓰게 생겼어. 꼭 이런 행사장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슬쩍 들어온다니깐. 빳빳한 와이셔츠 소매를 뽐내는 한 남자도 팔짱을 끼고 기현을 훑어보았다. 관리 측에서 확인이나 제대로 한 건가. 민지는 그런 어른들의 반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순진하게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부 행사라면서 아무나 와도 되는 줄 알았는데. 기현은 한숨을 쉬면서 민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괜찮아, 민지야. 우리도 분명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안 잃어버렸지? 민지는 기현이 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나 그 봉투에는 공식적인 형태의 초대장이 아닌 간단한 안내문과 이름 없는 로고만 달랑 찍혀 있었다. 그것을 본 스태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게 뭐죠? 이런 초대장은 본 적이 없는데요. 기현은 살짝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침착하게 답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건네주셨어요. 제가 전에 봉사활동했던 단체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도움될까 싶어서 기부하려고 온 건데요. 스태프는 코웃음을 치듯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이런 문서로는 출입이 불가능합니.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 지금 당장 나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행사가 혼잡해지면 안 됩니. 곁에 있던 남자가 빳빳이 굳은 자세로 경비원을 힐끔 쳐다보았다. 보안팀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이 좋으셔서 기부를 하고 싶어 오신 건 몰라도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분을 함부로 드릴 수 없습. 그러자 기현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서려고 했다. 괜찮아, 민지야. 다들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 바로 뒤에서 어떤 여성의 낮지만 또렷한 음성이 들렸다. 혹시 박기현 어르신 아니세요? 그 목소리에 놀란 듯 스태프와 남자는 동시에 돌아보았다. 젊어 보이는 한 여성, 이름표에는 김하늘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을 만난 듯 약간은 긴장된 듯한 눈빛으로 기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쪽이요? 스태프가 하늘을 향해 물었다. 이분을 아시는 겁니까? 하늘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정확하진 않은데
혹시 예전에 금융범죄 조사 관련 일 하시던 분 아니신가요? 전에 뉴스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뉴스?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술렁였다. 중년 남자는 흥미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뉴스에 나올 정도면 누굽니까? 유명인이라도 된다는 건가? 기현은 조용히 손사래를 치며 말렸다. 유명인이라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작은 일을 조금 했었죠, 오래전에. 하늘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기억이 맞다면 특수금융사기 전담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던 분 같은데 이 말에 듣고 있던 스태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금융사기 전담반요. 하지만 곁에서 중년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쾌한 듯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지금은 그냥 초대장이 없는 상태고 확인 안 된 분이니 나가주셔야 합니. 옛날 경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할아버지가 그런 멋진 일을 했었어요.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기현은 민지의 질문에 민망하다는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이에게 굳이 옛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 이제는 그만한 자격도 없고. 그 순간 하늘이 태블릿 화면을 훑으며 흥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맞아요. 여기 기사 있어요. 금융사기꾼 검거율 98%에 빛나는 베테랑 조사관 박기현이라고. 예전 신문 인터뷰 사진도 있네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늘이 든 태블릿 화면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젊었을 때의 날카로운 눈매를 한 기현의 사진이 분명히 있었다. 하늘은 고개를 들고 기현을 향해 역시 대기 그 박기현 선생님 맞으시죠? 하고 확인했다. 당황한 기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뭐 옛날 얘기입니? 이제 그런 거 다 잊으려고 했는데. 그러자 아까부터 날카롭게 대하던 스태프와 중년 남자가 서로를 잠시 쳐다보았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자 민지 또한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존경스럽게 쳐다봤다. 할아버지, 대단했네요. 중년 남자가 여전히 썩 내키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이건 지금 초대장 문제랑 별개입니? 본인 신분이 무엇이든 공식 초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 하늘이 감싸는 듯한 목소리로 중년 남자에게 물었다. 홍 부장님, 사실 이분 정도면 여기서 기부를 하겠다고 오신 의도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자선 행사인데 오신 분을 너무 내쫓으려는 건 과하지 않을지. 홍 부장으로 불린 중년 남자는 약간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살짝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김 대리, 이 행사는 대규모 후원자들 모시는 자리라 보안이 중요하잖아. 지난번에도 정체 모를 사람들이 행사에 들어왔다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기현은 조용히 미소를 띠며 저기, 저도 불편 드리고 싶지 않으니 일단 뒤쪽에서 말씀 들어볼게요. 혹시 정말 제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아니라면 그냥 돌아가겠습 하고 인사하려 했다. 그러자 민지가 작게 울먹이며 기현의 점퍼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난 기부하러 온 건데 왜 쫓아내려는 거야? 착한 마음으로 온 건데. 민지의 목소리에 몇몇 참석자들이 흘끗 그들을 바라봤다. 아이의 말에 미안함을 느낀 듯한 표정을 잠시 짓던 스태프도 있었지만 곧 중년 남자가 이를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다. 죄송하지만 아이가 있든 없든 여기서 규정은 규정입니 돌아가 주세. 그러자 하늘이 빠르게 고개를 들어 중년 남자를 설득하려고 했다. 홍 부장님, 이분은 정말 유명하셨던 조사관이셨고 혹시라도 오늘 행사에 이상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번 행사는 여러 후원 단체가 협력하는 대규모 기부의 장이라서 적절한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홍 부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아니, 김 대리. 당신도 너무 이상적으로 보지 마. 대규모 행사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걸 어르신 한 분이 감시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게다가 공식 초대도 없잖아. 그때 행사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무대 위 발표가 곧 시작되려는지 곧 후원단체 대표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시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늘은 서둘러 기현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쪽 단체가 이번에 새로 파트너십을 맺은 곳인데 이상하게 최근에 기부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혹시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러자 민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사기꾼도 다 잡았다면서요. 하지만 기현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진정시켰다. 이젠 그런 일에서 은퇴한 지 오래야, 민지야. 자, 너무 기대하지 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릴 원치 않으시면 더 민폐 끼치고 싶지도 않고. 잠깐만요. 하늘이 태블릿을 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우리 총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혹시라도 들어오실 수 있게 해주실지. 홍 부장은 하늘을 흘겨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지. 하늘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부장님, 혹시 이분이 진짜 옛날에 유명했던 조사관이라면 오히려 이번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적지 않은 후원금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전 그냥 부장님도 뭔가 모르고 넘어가긴 싫으실 것 같아서요. 홍 부장은 살짝 당혹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시금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김대리 빨리 가서 매니저님께 물어보고 와, 난 이분들을 여기 그냥 세워둘 수 없으니 바깥 안내 데스크 쪽에 잠깐 계시라고 하지.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행사장 뒤편으로 급히 사라졌다. 기현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복도 쪽으로 이동했다. 홍 부장과 스태프들은 먼발치에서 그들을 주시하며 수군댔고 주위 손님들도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흘끗거렸다. 복도 한쪽 벤치에 잠시 앉아있자 민지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예전에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하셨길래 뉴스에도 나왔어요? 기현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옛날엔 금융사기를 잡는 일을 했단다. 남의 돈을 가로채는 나쁜 사람들 찾아내서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세우고 하는 일이었지. 그 덕분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왔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내가 그때 몸도 좋지 않았고 또 네 할머니가 편찮으시기도 했고 여러 이유가 있었단다. 무엇보다 더 늦기 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민지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오늘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멋지게 나서면 좋을 텐데. 하하, 글쎄다. 지금 여기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같구나.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하늘이 헐레벌떡 복도 쪽으로 달려왔다. 어르신. 다행히도 우리 총괄 매니저께서 잠시 면담하겠다고 하십니. 이쪽으로 오세요. 홍 부장도 그 뒤를 따라오며 여전히 탐탁지 않아 보이는 표정으로 억지로 길을 열어주었다. 매니저님께서 짧게나마 말씀 들어주시겠답니. 어디 한번 해보세. 기현은 민지와 함께 안내를 받아 행사장 구석의 임시 사무실 같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박세영 매니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소 긴장된 기색으로 기현을 맞이하더니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대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 워낙 경력이 특이하신 분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기현은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저는 그냥 은퇴한 사람입니. 다만 오늘은 약간이나마 기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초대장 문제로 혼선이 있었나 봅니. 세영 매니저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초대장은 정확히 누구에게 받으신 거예요? 기현은 봉투를 다시 꺼내서 보여주며 설명했다. 길에서 어느 젊은 친구가 저를 붙잡고는 이번 자선 행사에 소액이라도 기부하러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냥 정식 초대장인 줄 알고 받았죠. 세영 매니저가 봉투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공식 서류가 절대 아니네요. 도장이 없고 로고도 우리 측과 전혀 다른 곳의 것으로 보입니. 혹시 최근에 다른 단체가 우리 행사와 혼동되도록 비슷한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던가. 하늘이 그 말을 받았다.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헷갈리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초대장 없이 유사 행사 로고로 접근해서 기부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기현은 눈길을 번뜩이더니 조용히 봉투를 살폈다. 로고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하네요. 정식 로고에 있는 별이 한 개 빠져 있고 색상도 원본에 비해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세영 매니저는 기현의 꼼꼼한 시선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저도 몰랐는데 금방 차이점을 찾아내시는군요. 홍 부장은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고는 투덜댔다. 뭐 이건 그냥 짝퉁 초대장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건 불법 아니에요? 기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 만약 이걸로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의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다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수 있죠.
하늘은 급히 물었다 그러면 이미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현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에는 예리한 빛이 서렸다. 아마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홍보하면 현장에서 기부금만 슬쩍 받거나 온라인 계좌번호를 다른 곳으로 연결해서 돈을 빼돌리는 방법도 만습. 이 말이 떨어지자 세영 매니저는 심각해진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쳤다. 최근에 우리 행사 공식 계좌로 들어온 돈의 흐름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중복된 이름이나 단체가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네요. 하늘이 도와주겠다는 듯 접근하자 홍 부장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더는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세영 매니저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원래 등록돼 있어야 할 후원자 몇 곳의 입금 확인이 누락되어 있어요. 분명 참여한다고 했는데 자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이미 가짜 계좌로 돈을 보낸 건 아닌가요? 혹시 그 연락처나 서류 같은 건 없나요? 매니저가 분주히 폴더를 뒤적이다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이 단체들 원래 우리 행사랑 협업하기로 했던 곳인데 이상하게 요 며칠 새로 연락 온 담당자가 입금 완료라고 주장했어요. 기현이 종이를 건네받아 차분히 훑어보았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새 계좌번호를 불러주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메일에 적혀 있었는데. 그 이메일 주소가 원래 담당자와 약간 다르긴 했어요. 근데 비슷하길래 그냥 바뀐 건 줄 알았죠. 홍 부장은 그제야 당황해서 소리쳤다. 이거 완전 사기 아냐? 요즘 피싱 수법하고 똑같잖아. 누가 이런 짓을. 기현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에 적힌 연락처와 서류에 있는 이메일 주소 등을 비교했다. 이건 거의 확실하네요. 누군가가 행사 측을 흉내내면서 독자적으로 모금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받아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습. 하늘이 놀란 얼굴로 기현에게 물었다. 그럼 어르신, 혹시 이 사기를 밝혀내는 방법을 아세요? 이미 피해가 진행된 것 같은데 빨리 잡아야 하지 않나요? 기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글쎄요,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었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연결로 바로 조치했겠지만 지금은 은퇴한 몸이라 공식 권한도 없고. 하지만 행사 주최 측이 의지와 정보만 있다면 도울 수는 있겠지요. 세영 매니저가 머뭇거리다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부탁드릴게요. 이 사건이 만약 커지면 우리 행사의 명성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선의로 기부하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하늘도 힘주어 거들었다. 네, 저희도 함께 노력할게요. 혹시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제공해 드릴 테니 어르신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 도와주신다니 고맙긴 하네요. 어떻게든 피해를 막아야죠.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신이 난 얼굴로 할아버지 멋져요 하고 소리쳤다. 그렇게 해서 기현은 즉석에서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우선 행사 측에서 미심쩍은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넘겨받고 봉투에 적힌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메시지를 남겨서 반응을 보겠다는 계획이었다. 네, 알겠습. 아니요. 저는 사실 전에 행사 관련해서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날 오후 기현이 행사장 한쪽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수상한 번호는 의외로 금방 연결되었다. 상대방 목소리는 젊은 남자로 들렸고 자선 행사 담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 예, 오늘도 행사 잘 진행 중이죠. 혹시 기부 문의이신가요? 기현은 의도적으로 어눌한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네, 제가 예전에 받은 안내장이 있는데 아직 계좌 이체를 못해서요. 혹시 계좌 번호를 다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흔쾌히 알려주었다. 기현이 받아 적은 계좌 번호는 행사 공식 계좌와 전혀 다른 개인 명의였다. 곁에서 통화를 듣던 홍 부장과 하늘, 그리고 세영 매니저는 동시에 표정을 굳혔다. 역시. 전화를 끊은 기현은 곧장 세영 매니저에게 계좌번호를 보여주며 말했다. 잠깐만, 이 계좌가 어디 은행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네요. 하늘이 컴퓨터로 은행 코드 조회를 해보았다. X6 은행이네요. 보통 실명 인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기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마 대포 통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했을 겁니.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행사 공식 차원에서 경찰에 연락하시고 가능한 빨리 은행 측에도 통보하세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홍 부장은 핸드폰을 들어 뭔가 전화를 하며 아, 네. 저희 긴급 건인데요. 이추 라고 빠르게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다. 세영 매니저 또한 다른 스태프들에게 전달 사항을 전하며 가짜 초대장 돌린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낸 후원단체가 몇 곳인지 파악해서 접수해달라며 지시했다. 한편 기현은 자신이 받은 봉투 뒷면을 다시 살펴봤다. 거기에 적힌 주소지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인들이 서류상으로는 새로운 자선단체를 연기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민지는 기현의 곁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영웅 같은데? 기현은 껄껄 웃었다. 영웅이라기보단 그냥 옛날 직업 습관이 남아있는 거지. 돈과 관련된 사기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보이거든. 하늘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한 듯 바라보았다. 확실히 베테랑이시네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접근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의심만 하고 말았을 텐데. 나도 은퇴한 지 오래돼서 예전처럼 순식간에 처리하긴 힘들 거야. 하지만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지. 기현은 겸손하게 말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행사장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번졌다. 한편으로는 예정된 자선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으로 유사 행사를 가장한 단체가 이미 여러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홍 부장은 바쁘게 뛰어다니며 여러 후원색에 전화를 돌렸고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이미 귀측에서 보낸 새 계좌로 다 입금했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알려준 계좌라길래 정식인 줄 알았는데 결국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과 기관들이 적잖은 액수를 사기꾼에게 넘겨준 상황임이 드러났다. 세영 매니저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기현을 찾았다. 큰일입니? 벌써 피해 규모가 꽤 커졌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기현은 침착하게 혹시 경찰에 접수하셨다면 그쪽에서 계좌 추적을 시작할 겁니다만 사기꾼들이 돈을 빼갔다면 추적이 쉽진 않겠죠. 그래도 아직 오늘 행사 날이라 만약 그들이 현장에 와 있다면 뭔가 단서를 남길 겁니. 하늘은 눈을 반짝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직접적인 영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오늘 행사장 주변에서 접근하는 이가 있다면 바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보탰다. 기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요. 내가 행사장 근처를 한번 돌아볼게요. 민지는 여기 스태프들과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 민지는 할아버지도 혼자 다니기 힘드실 텐데. 하고 아쉬워했지만 기현은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괜찮아. 예전부터 늘 하던 일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 부장이 다가와 작게 기현에게 속삭였다. 솔직히. 처음엔 좀 불편했습.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고맙습. 기현은 미소로 답했다. 돈이라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었고요. 홍 부장은 살짝 머뭇거리다 작게 사과했다. 처음에 제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죠. 죄송합니. 그래도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합니. 그쪽 입장도 있지요. 기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장 바깥으로 나선 기현은 청계천 인근의 넓은 광장 쪽을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행사는 빌딩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주변 어디에선가 가짜 전단지를 돌리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을 법했다. 실제로 조금 걸어가 보니 단정한 복장을 한 젊은 남녀들이 지나는 행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자선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행사 로고와 흡사한 이미지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세영 매니저가 말한 것처럼 별이 한 개 빠져 있고 색상이 오묘하게 달랐다. 기현은 일부러 모르는 척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거 어떤 행사인가요? 여자 쪽이 활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오늘 큰 자선 행사가 열리는데요. 원래는 초대받아야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제한 없이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이 있으시면 이쪽 계좌로 기부하시면 됩니? 오, 계좌가 혹시. 그러자 상대 남자가 능숙하게 인쇄물을 건넸다.
거기엔 바로 기현이 아까 통화한 것과 똑같은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혹시 행사장에서 어떤 증표 같은 것도 주나요? 기현은 시치미를 떼며 물었다. 네, 저희 쪽 도장을 받아오시면 기념품도 드려요. 오늘 자선 행사장 안에 따로 부스가 마련될 거예요. 입구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 물론 진짜 행사장에는 그런 부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기현은 그 전단지를 꼼꼼히 살피며 상대를 향해 좀 더 물었다. 제가 사실 이런 행사 좋아해서요. 주최 측 이름을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느 기관과 협력 중인지. 젊은 남녀는 순간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글맞게 웃었다. 글쎄요,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엔 길어서요. 어르신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대표님과 직접 통화해 보시겠어요? 기현은 일부러 더 궁금한 척하며 아, 네. 그러면 좋죠. 번호 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핸드폰을 꺼냈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전화번호를 불러주었고 기현은 받아 적는 척하며 빠르게 사진으로 남겼다. 감사합니다. 혹시 직접 방문도 가능할까요? 오늘 행사장 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르신이라 좀 헷갈려서요. 남자는 살짝 당혹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물론이죠. 저희가 뒤쪽 안내 데스크에서 사람들 맞이하고 있을 테니 거기로 오시면 돼요. 라고 둘러댔다. 아, 알겠습. 그럼 뵐 수 있겠네요. 기현은 일부러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위해 기부하는 거라니까? 저도 마음이 끌리네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기현을 이용하기 쉬운 늙은 사람쯤으로 여기고 안심한 듯 보였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기현은 다시 행사장 안으로 돌아왔다. 광장에서 발견한 이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어두기도 했다. 행사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홍 부장과 하늘은 그 사진을 확인하고 분개했다. 홍 부장, 이런. 행사장 직원인 척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군요. 하늘, 이제 저 사람들 뒤쪽 안내 데스크에 올 거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다만 현장에서 무턱대고 붙잡으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경찰이나 주최 측 입회해 사기를 치려는 정황을 분명하게 포착해야 합니. 그럼 제가 경찰을 행사장으로 불러놓을게요. 세영 매니저가 급히 전화기로 연락을 돌렸다. 현장 체포까지 가능한지 논의해보겠습. 그 사이 민지는 기현 곁에서 눈을 반짝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사기꾼들을 잡는 거예요. 기현은 손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옛날에 하던 일이 이런 거였지. 아마 오늘이면 꽤 많은 돈을 빼돌리려 했을 텐데 이젠 어려울 거야. 곧이어 행사장 한쪽에 있던 안내 데스크로 조금 전 광장에서 마주쳤던 젊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주변 분위기를 살피다가 실제 행사 스태프에게 아, 안녕하세요. 저희 부스가 어디 있는지 안내받으러 왔습니다라며 능청스럽게 묻는다. 스태프가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이 홍 부장이 뒤에서 다가와 눈짓을 보냈다. 그 시점에 잠복하던 플레인 클로즈 경찰관 2명이 등장해서 그 남녀에게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라며 정중히 다가갔다. 그들은 순간 흠칫했지만 곧 아닌 척하며 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되물었다. 경찰관은 행사장 밖에서 나눠주던 가짜 전단지를 꺼내 보이며 이 행사 관계자분이라고 하셨는데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 이 전단지가 공식 것과 다르다는데요? 라고 물었다. 남녀는 얼굴색이 달라졌지만 애써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 저희 그냥 홍보를 부탁받은 것 뿐이라서요. 직접적인 책임자는 다른 분이라. 지금은 안 계시는데. 마침 그 순간 행사장으로 들어오려던 또 다른 일행 2~3명이 어정쩡하게 문 쪽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하늘이 곧바로 저쪽이 그 공범일 수도 있어요 하고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다. 몇 분 뒤 경찰 몇 명이 추가로 투입되어 행사장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가짜 로고 전단지를 돌린 일당들을 줄줄이 인솔해 나갔다. 그들은 금세 전화를 돌려보거나 어떻게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내부가 전부 봉쇄된 상황이었다. 결국 젊은 남녀를 포함해 서너 명이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고 자리에 있던 다른 공범들도 행사장 근처에서 잡혀 경찰차에 실려갔다 뻔뻔하게 우린 모르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이미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
그리고 행사장, 스태프 피해, 기업들의 증언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그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술렁대며 일제히 기현을 주목했다. 하늘은 박수를 치며 외쳤다. 이 모든 걸 도움 주신 건 박기현 어르신 덕분이에요. 덕분에 행사장에 더 큰 사고 없이 해결했어요. 중간에 사회자가 긴급 공지를 하며 금일 행사에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위장단체가 검거되었습.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사 공식 계좌로만 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이크를 통해 알렸다. 무대 위에서 감사 인사를 준비하던 행사 주최 측 대표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오늘 정말 큰 손해를 막았습.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라며 기현에게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홍 부장 역시 겸연쩍다는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정말 송구했습. 어르신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행사장에 맞지 않다는 둥 쫓아내려고만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큰일을 하시게 될 줄은 몰랐습.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기현은 과분한 칭찬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옛날에 하던 습관이 남아서 이런 일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눈이 뜨이는 거죠. 행사장 자체가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다행히 미세영 매니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정말 감사해요. 추가 피해가 더 커졌다면 이 훌륭한 자선 행사가 오히려 비난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회수된 기부금도 원래 목적대로 잘 쓰이도록 하겠습. 다행이네요. 저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 그 모든 대화 사이에서 민지는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의 점퍼 소매를 잡고 흔들었다. 할아버지 최고. 그 모습을 본 하늘은 민지에게도 말을 걸었다. 민지야, 내 할아버지. 진짜 멋있지? 옛날엔 정말 유명한 수사관이셨어. 민지는 자랑스럽게 응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라며 웃었다. 주변에 있던 행사장 손님들도 이 소식을 접하자 하나같이 존경 어린 시선으로 기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를 보고 수군대던 사람들도 표정이 달라졌다. 어머, 저 어르신이 대단한 분이셨네. 그러게 행사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중간중간 어떤 이들은 반성하는 투로 처음엔 정말 죄송했습. 저희도 규정상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이렇게 사기를 막았네요 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홍 부장은 다시 한번 기현의 손을 잡았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앞으로도 우리 행사에 자문 역할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대규모 기부금이 오가는 자리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이제 편히 살고 싶어서 은퇴했는데 또 이런 일을 자꾸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옆에서 민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그래도 가끔은 도와주면 안 돼요? 하자 기현은 손녀를 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그래, 가끔이라면. 그리고 너도 방해 안 되는 선에서 같이 도우면 좋겠지. 그 말을 들은 홍 부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합니. 행사 끝나고 저희가 작게나마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할까 하는데 괜찮으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 행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본래 예정된 기부금 전달식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려한 꽃장식보다도 안전한 기부의 중요성에 대한 호소가 줄을 이루었다. 세영 매니저와 행사 대표가 무대 위에서 오늘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말해주듯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자선 행사도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는 특별히 기현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오늘 저희가 큰 낭패를 보기 직전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 그 중심에는 우리 박기현 어르신이 계셨습.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기현은 민지와 함께 무대에 올랐고 저는 그저 우연히 들른 사람인데 행사 주최 측이 기회를 주셔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 오늘 이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길 바랍니다라고 간단히 인사를 마쳤다. 무대 아래에서 본 홍 부장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환한 표정으로 거듭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늘은 기현의 활약을 직접 소개해주면서 자신이 제일 신나 있었다.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점차 따스한 감동으로 바뀌었다. 원래 이 행사에 참여한 후원사들과 기업들이 다시 한번 호응하며 이번 일로
오히려 더 안전하게 기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단체들에게는 신속히 자금을 되찾거나 재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민지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할아버지 손을 꽉 잡고 너무나 즐거워 보였다. 할아버지, 멋져요. 기현은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 현장에 서 있던 수사관 시절의 기분을 잠시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의 최우선 가치였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홍 부장이 기현을 따로 찾아와 진솔하게 사과하며 물었다. 죄송합니,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셨는지는 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현은 잔잔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저 제 나름대로 아내와 가족에게 더 시간을 쓰고 싶었을 뿐입니. 이제 충분히 일했고 세상엔 또 일할 수 있는 후배들이 많으니까요. 홍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그랬군요. 사실 저도 저만의 이유로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가족들 마음은 소홀히 하게 되더군요. 오늘 어르신 보면서 여러 가지로 깨달았습. 제가 너무 겉모습이나 규칙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도 부끄럽고요. 기여는 다 지난 일이죠. 저도 안 겪어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라며 홍 부장의 변화를 따뜻하게 수용했다. 옆에서 하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좋은 얘기네요. 혹시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행사 진행할 때도 어르신께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경험자분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홍 부장도 저도 동의합니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덧붙였다. 기현은 살짝 망설였지만 민지의 기대 어린 시선을 받고는 살며시 웃으며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옛날에 만든 거라 지금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연락처는 살아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다만 제 현재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요. 홍 부장과 하늘은 함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행사 막바지 세영 매니저가 준비한 간단한 다과 자리가 열렸다. 여기서 기현과 민지는 마침내 작은 간식과 음료를 대접받았다. 처음엔 누구도 그들을 반기지 않았던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스태프와 VIP 후원자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민지는 과자와 음료수를 실컷 즐기며 환하게 웃었다. 홍 부장은 직접 민지에게 초콜릿 상자를 건네며 미안했다. 꼬마야. 처음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일을 해주셨네. 라고 했다. 민지는 당황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었다. 그러자 기현은 손을 저으며 민지가 너무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피곤해졌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잘 버텨줘서 고맙구나. 하고 손녀에게 눈빛을 보냈다. 민지는 입가를 씩 올리며 괜찮아요. 오히려 재밌었어요. 할아버지가 활약하는 거 보니까. 라고 즐겁게 답했다. 이제는 누구도 기현에게 옷차림이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편안한 스타일이 참 멋있으시네요 라거나 저도 가족에게 신경 써야겠어요.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 인생이 짧잖아요. 같은 반응이 오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변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사 주최 측 대표가 공식 마이크를 들고 기현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드려서 작은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자선 행사에 기여하신 분께 드리는 우리 단체의 특별 감사패입니. 그러면서 어린 민지에게도 작은 선물을 건넸다. 할아버지와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구나. 민지는 너무 기뻐서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고 기현은 별말씀을요. 괜히 저 혼자 도드라져서 부끄럽습 여긴 훌륭한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라며 거듭 몸을 낮추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은 진심으로 그를 축하했다. 정리된 행사장을 나서면서 기현과 민지는 활기가 돋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홍 부장, 하늘 세영 매니저 등 스태프들이 배웅하러 나왔다. 홍 부장은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앞으로 제가 누굴 대하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 오늘 어르신께 크게 배웠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 기현은 웃으며 저도 배우는 입장입니.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게 있고 또 함께 도우면서 사는 거니까요 라고 답했다. 민지는 옆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다.
하늘은 잔뜩 아쉬운 표정으로 꼭 또 뵈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렇게 둘은 추운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민지가 걸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은퇴하고도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기현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단다. 경찰이고 수사관이고 하다 보면 그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게 많아. 네 할머니도 그때 돌보지 못해서 힘들었고 나도 몸이 안 좋아졌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인생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기 싫어서 그만둔 거야. 민지는 그 답을 곱씹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할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 앞으로도 조금씩 도와줘요.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계셔도 분명 뿌듯해할걸요. 기현은 그 말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우리 민지가 원한다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나 조금 돕도록 하마. 하지만 나에게는 네가 제일 중요하니 우선 네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가 안심이 된다. 민지는 알았어요. 하며 기분 좋게 걸음을 재촉했다. 행사장부터 밖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여전히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둘의 마음만은 더없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이 사라진 뒤 행사장 안은 조용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오늘의 사건은 이제 막 수습이 되었고 사기단은 경찰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그 여파로 여러 스태프와 참석자들의 관점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 어르신이 없었으면 우리 큰 피해 볼 뻔했어. 그러게. 옷차림만 보고 무시할 뻔했는데 한 사람의 과거와 능력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겠어. 그렇게 모두가 각자 무언가를 깨달은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어제 일어난 사기 사건의 처리 결과와 주의사항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현의 이름이 작게 언급되어 있었다. 그 이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옛날에 금융범죄 피해 막아주셨던 분이잖아? 아직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돕는 분이 계시다니. 멋있다 등등. 비록 대서특필되진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잠시 회자될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기현은 이런 소식을 들으며 그냥 평소처럼 손녀와 아침밥을 먹었다. 민지는 할아버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칭찬해 라며 들떠 있었지만 기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좋네. 다들 안전하게 기부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말 한마디에서 한평생 세상을 지켜온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다. 결국 이 작은 해프닝이 남긴 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과 누구나 가진 재능과 과거 경험을 살려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언제나 경청과 존중이 우선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들 1.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외모나 지위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2. 내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재능이나 이야기를 몰라서 놓쳐버린 기회를 경험한 적은 없나요? 3.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라는 태도를 취했다면 그 마음속엔 어떤 편견이 숨어 있었을까요? 네. 언제 한 번쯤 저분은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대단한 역사를 지닌 사람일지도 몰라라며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5. 이런 이야기를 접한 후 여러분은 혹시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 만약 오늘도 누군가는 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누군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겠지요. 인간관계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 우리가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